오늘은 아시아계 트레이더 중에 구독자가 한 200만 명이 넘는 유명한 레이나의 단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알다시피 MACD는 호행성 단점이 좀 있어요. 종가가 형성된 이후에 이평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호행성 단점을 갖고 있는 거가 MACD 지표예요. 사실은 MACD라면은 어떤 거예요? 12 지수 2평과 26 지수 2평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MACD거든요. 예를 들면 12 지수 이동 평균이 값이 50이고 26 지수 2평의 값이 30이라면 MACD는 20이 되겠죠. 그죠? 차이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리고 MACD 시그널은 MACD를 9일 동안 또 지수 2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결정된 이후에 MACD나 MACD 시그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후행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이나도 MACD 갖고 매매를 하다가 돈을 벌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MACD의 저 후행성 문제를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히스토그램이 어느 날 탁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뭐냐 하면은 MACD와 MACD 시그널의 갭을 표시한 거거든요. 9일 동안의 평균보다 얼마나 위에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얼마나 내려가 있느냐를 표시하는 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목의 힘을 판단할 적에는 MACD 오실레이터나 레이나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MACD 오실레이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 보면 MA 값에서 MACD 시그널 값을 차감한 수치라고 돼 있죠. 그죠? 그거를 막대로 표시한 거예요. 수식을 보면 그렇죠. 그죠? 여기 12, 26이니까 여기도 12, 26, 9죠. MACD 값에서 MACD를 9일 동안 이동평균 시킨 그 수치를 뺀 게 MACD 오실레이터 또는 MACD 히스토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매수는 20일 지수 이평선 또는 이평선을 돌파할 시 이렇게 하지 말고 3일 내 20일 지수 이평 또는 60일 지수 이평선을 3일 이내에 이미 돌파를 시켜놨는데 MACD 오실레이터가 0선을 돌파할 때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진입한 게 아니고 이전 MACD 오실레이터를 넘어갈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OSC를 넘어갈 때 힘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를 들여다보면은요 21선을 돌파한 자리는 여기거든요. 이 자리에요. 이 자리. 돌파했구나 라고 봤는데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0선 아래에 있죠. 그죠? 그럴 땐 진입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는 그 다음날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떴는데 이때의 히스토그램보다 좀 밑에 있어요. 그럴 때도 진입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요 날이죠. 요 날. 히스토그램이 다시 영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돌파 흐름이 나왔는데 요거보다도 더 높고 요거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제대로 힘이 실렸구나. 여기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매수. 검색기는 러프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입할 적에는 MACD 오실레이터 다른 말로 히스토그램을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다시 여기도 보면 히스토그램이 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0선 위로 강하게 올라오죠. 요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이 여기 0선인데 히스토그램이 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0선 위로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전에 히스토그램을 다 그거보다 월등히 큰 게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날도 진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죠? 매수. 자, 그 다음에 힘이 점점 떨어지죠. 막대가 작아진다는 건 힘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힘이 떨어지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쳤다가 다시 히스토그램이 0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0선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날 또 히스토그램이 좀 강하게 들어오죠. 근데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거의 이거하고 맞먹는 게 들어오죠. 그죠? 거의 비슷한 게 들어와. 그러면 요날도 또 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매수. 지난주 금요일날 내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장중 상한가까지 갔던 거죠. 장중 상한가 갔다가 오늘 이제 또 추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죠?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래요, 그죠? 레이나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는 거야. 중요한 게 이 설정값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 기존에는 12, 26, 9를 썼는데 요거를 MACD를 1, 20, 9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1이란 얘기는 뭐예요? 오늘의 주가라는 얘기거든요.
오늘의 주가 22평선 위에서 노는 걸 내가 공략을 할 거니까 히스토그램을 설정값을 1, 29로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60선 돌파 종목을 그렇게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MACD 설정값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1,60,9 요거는 내일 또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21 이평선이 우하향할 때 단기 매매를 많이 들어가서 오늘은 일단 21 이평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60일 기준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검색기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런 자리죠. 요런데 21선을 돌파를 했지만 힘이 없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다가 요날 한번 들어가 볼 만했죠. 그 다음에 요날 들어가도 되고요. 그죠? 힘을 보고 들어간다면 히스토그램을 보고 들어간다면 여기도 여기죠. 그죠? 요날이나 여기는 진입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보고 공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신성 ENG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종목으로 가볼게요. 대한광통신으로 가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자고요. 그러면 MACD가 21 이평선을 돌파한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요날이에요. 근데 히스토그램을 들여다보면 MACD 오실레이터를 들여다보면 힘이 없어. 그럼 차라리 요거보다도 힘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요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볼 만했죠. 그죠? 히스토그램을 보면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은 요거보다 더 커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힘이 약하다가 이렇게 강해지는 구간이 보이죠. 그죠? 요날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갈 때 요날이 들어가는 자리죠. 그죠? 매수. 그거 드렸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광통신.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갔었냐면은 16.72%까지 갔어요. 뭐 수익 내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죠? 16.72%까지 갔었어요. 기법이 좋은 거죠. 그죠? 요걸 보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우, 제대로 힘이 들어오네. 그런 걸 보고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레이나는. 좀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GS 글로벌도 드렸었죠. 어때요, 여러분들? MACD가 21 이평선을 돌파한 자리는 여기지만 이걸 보니까 힘이 없어. 희마리가 없는 거야. 그죠? 요날이죠. 그죠? 근데 요날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야,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GS 글로벌도 제가 사라 그랬던 거예요. 그죠? 매수! 맞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뻥친다 그래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뭘 뻥을 쳐. 그 속여서 뭐해. 미치겠어. 그죠? 그런 사람들 우리 방송 오지 마세요. 이건 매도하라 그랬던 거고 오늘 매도하라 그랬던 거고 4월 3일날 3170원 전후 3000원 사이에 5분봉 흐름 보고 오늘은 절반만 분할 매수. 여기 있잖아요. 나갔잖아 문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MACD 갖고 매매할 게 아니라 들어오는 힘을 보고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히스토그램 또는 MAC 오실레이터를 보고 매매를 하면은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검색기를 같이 만들어 보겠지만 ADX가 50 이하일 때만 찾는 거예요. 그죠? 50 넘어간다. ADX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기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드렸던 게 GS 글로벌.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죠. 강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신성 ENG. 이것도 지난 금요일 드린 건데 이거 장중 상한가가 갔었어요. 대한광통신 금요일 드렸잖아 문자 나간 거. 근데 대한광통신도 오늘 장중에 뭐 거의 16.72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단기 매매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가 우리 매수했다가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근데 힘의 세기를 보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죠? 요거보다는 많아졌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반을 팔고 나머지 반은 본인 매수가만 지키면 들고 있어라. 요런 자리는 한번 들어가 볼 만했죠. 그죠? 여기는 비슷했잖아요. 20선을 돌파했는데 여기 힘의 이전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 날이 힘이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죠? 물론 뭐 조금 조정도 받았습니다만 결국엔 여기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기법대로 하면은 요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요날이나 요날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힘을 보니까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잖아요. 이때보다는 많아졌죠. 그죠? 또 쌍바닥이 완성된 자리이기도 하죠. 쌍바닥이 완성됐잖아. 그죠? 다 팔면 안 되지. 반만 팔고 한 이쯤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좋다는 거야. 이거 좀 잘 보이게 하려면 이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게 우량주에도 맞을까요? 삼성전자로 가봅시다. 그죠? 자,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자리를 가만히 보세요. 그죠?
여기죠, 여기. 21 이평선은 돌파를 했지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가. 그러다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자리가 보이죠. 요날 들어가는 거야, 요날. 진입.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 영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요날이죠, 요날. 오우, 근데 힘이 좋죠? 힘이 좋잖아.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면 볼게요. 자, 요날이죠, 요날. 비교를 해보세요. 요거보다도 높죠, 얘가. 높네, 그죠? 여기 진입, 매수, 그죠? 20선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희마리가 없어. 계속 보고 계시다가 요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날. 매수. 요 히스토그램 힘의 크기를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늘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그죠? 20일 지수 이평을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막대가 아래에 있을 때는 애매하면 안 돼요.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여기보다 힘의 크기가 더 높아졌죠, 그죠? 그러면 오늘은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해요. 삼성전자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밑줄만 그시라는 거예요. 밑줄만 그세요, 그죠? 그러면 레이나는 언제 매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높았던 6일을 넘어갈 때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 가장 높았던 오실레이터 또는 히스토그램보다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기 매매를 설명하는 거예요. 중장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수익 매매, 단기 매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요때 들어갔다면 요때 진입을 했다면 여기서 매도를 쳤다는 거야, 그죠? 최근에 히스토그램보다 넘어갈 때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눈에 탁탁 들어올 거예요, 그죠? 요 자리죠. 요때입니다. 매수. 요 날이죠. 매수. 요 날 매수죠, 그죠? 히스토그램만 보고 매매를 했다면 그러면 매도는 언제 했어요? 레이나라면 어떻게 매도를 했다 그랬냐고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면 최근에 히스토그램 OSC보다 제일 넘어갈 때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도, 그죠? 매수. 깔끔하잖아, 단기 매매할 때는. 또 다른 거로 가볼게요. 신성 ENG로 가볼게요, 그죠? 자, 이날 매수를 했다면 제일 높았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매도죠, 매도. 분할 매도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매도죠, 그죠? 최고로 높았던 자리가 여기였으니까 요거 보고 매도를 쳤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더라도 여기를 넘어갈 때 매도, 그죠? 여기 매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정리해서 올려놨죠. 단기 매매할 때 매수한 이후 이전 MACD 오실레이터 고점을 넘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도했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여러분들.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히스토그램 스틱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유료로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매매 방식은 버리고 단기 매매 잘하는 사람들의 매매법을 내가 따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승률이 높아지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수 이평을 까셔야 되잖아요. 바탕화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표 추가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치시고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술적 지표 설정. 여기 단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수로 바꾸겠습니다. 요거 지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다른 건 다 지우고 20일 이평선만 남겨놓는 겁니다. 20일 이평선만 좀 굵게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자,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딴 거는 손댈 게 없고 이미 깔려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만약에 안 깔려 있다면 자, 이거 지울게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바탕화면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표 추가. 거기에다가 MACD라고 쳐보세요.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죠? 그러면 밑에 MACD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MACD 시그널이라는 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술적 지표 설정 잘 해야 돼요. 이제 숏을 1로 바꿔주세요. 1. 네, 오늘의 주가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주가.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20일 이평선 근처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거니까 롱에다가 20이라고 넣으세요. 1, 29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기준선 설정으로 가세요. 0선은 있어야
있어야 돼요. 없는 분들은 여기다 0이라고 치고 기준선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없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0이라고 넣으시고 기준선 추가 누르시면 0이 하나 생길 거예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스타일은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누르시는데, 요번에는 라인 설정으로 가세요. 오실레이터, MACD, 시그널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승은 장미색, 하락은 탁한 파랑.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조 지표를 쓴다 하시면은 RSI.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주가가 상승하려면 50 이상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꼭 설치를 해 놓으시고요. 또 설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기 ADX잖아. ADX가 50 이상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죠? ADX가 50 아래에 있는데 20 근처 내려갔다 이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II 지표인데 같은 값이면 세력이 좀 개입한 걸 하시는 게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거를 해설했었는데 여기 세력이 강하게 개입했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게 뭐 장중 상한가 갔었잖아요. 거기서는 많이 줄였죠. 4분의 1만 사실 남겨놓은 거야. 4분의 1이나 3분의 1 남겨놓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설치하시고요. 여기다가 요것도 하나 쓰겠습니다. 5번 기타 확인할 사항. 첫 번째 RSI가 50보다 위에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너무 없는 거 하면 안 되잖아. 네, OBV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OBV가 최근 박스권을 돌파했는지 또는 전일 OBV보다 상승했는지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아까 ADX가 50보다 아래에 있는 걸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ADX가 50 아래에 있는 종목, 50선을 넘었다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란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력이 개입했다면 금상첨화죠. 일봉 BII 참조하시고 금상첨화. 여러분들이 이런 로직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찍어드린 거 다 올랐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뻥이라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물론 시장이 시절이 하수선에서 단타로 접근하라고 그러기는 했어요. 제가 손절을 잡고 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뭐 반 정도 팔고. 그죠?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 신성이엔지, 피노, 이로원, 레이저셀. 농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HD, 현대에너지. 근데 당일날 많이 줄였습니다.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했던 게 레이저셀. 1박 2일로 다 대부분 단타로 드렸었는데 다 올랐어. 그죠? 그 다음에 GS 글로벌도 오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레이저셀 얘도 올랐죠. 오늘 한 6% 정도 올랐잖아 어제보다. 그 다음에 이로원 얘도 장중에 아침에 20%까지 급등했었어요 여러분들. 20%. 이로원 하신 분들 뭐 기분 좋았지 뭐. 밀린 게 하나도 없어. 9.76으로 시작해서 고가가 20%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죠?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을 해드렸잖아 내가. 지난 금요일 요즘에 시절이 하수선한데 물론 그날 단타로 끝내신 분들도 있어. 그렇지만 오늘까지 끌고 온 사람들도 다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검색기 빨리 가보겠습니다. 저는 만들어 놨어. 그죠? 검색기는 준혜연 수식방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검색기 0150. 또 검색기가 중요하잖아. 검색기 떴다고 무조건 할 건 아니고요. 요즘 이슈가 받는 종목 또는 테마가 형성됐다면 테마군에 있는 종목을 해셔야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아무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검색기로 갔어요. 0150 새로 만들기. 대상 변경으로 갈게요. 요즘에 시절이 어려우니까 관리 종목 투자주의까지도 뺄게요. 그죠? 이미 올랐다는 얘기잖아. 불성실 뺄게요. ETF 뺄게요. 초저유동성, 이상급등, 투자경고, 환기, 단기 과열, 스펙,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ETN 싹 뺄게요. 그죠? 저는요 ETF 하는데요. 저 스펙 하는데요.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가 범위 1,500원 이상, 시가총액 500억 이상, 주가 비교 오늘 양봉인 거,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는 거, 영봉전 시가보다 영봉전 종가가 위에 있는 거, 일봉전 고가보다 영봉전 종가가 위에 있는 거, 그 조건도 넣어야 되죠. 당연하잖아. 주가가 오늘 시세를 주려면 전일 고가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조건 넣은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20봉전 종가보다 현재 종가가 위에 있는 거. 요거.
20봉전 종가보다 0봉전 종가가 위에 있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일 이평선 기울기가 양인 걸 하자는 거예요. 기울기가 살아있는 거 하자는 얘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이 5% 이상.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종가 등락률이 5% 이상. 나 5%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3%를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오늘 고가 대비 6% 이상 빠진 거는 하지 마세요. 그죠? 오늘 고가보다 6% 이상 빠진 거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요, 6% 이상 빠지면은 뭐 어떤 거는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회복이 잘 안 돼요. 영봉전 고가 대비, 영봉전이라는 얘기는 오늘이란 얘기잖아요. 영봉전 고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마이너스 6% 이하. 그 조건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꼬리 크게 달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주가 이평 배열이 정배열인 경우, 요거 지수 이평입니다. 1이평보다 22평, 62평. 이 조건 하나 넣으셔야 돼요. 정배열 조건.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가 우문구름대보다는 위에 있는 거, 그 조건을 하나 넣으세요. 영봉전 일목균형표 주가가 선행스팬 2보다는 위에 있는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설정값이 중요하죠. 1, 20, 9입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12, 26, 9가 아니에요. 요거 어디 있냐면은요, 찾아드릴게. 이 조건식에다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죠? MACD라는 게 있고, MACD 시그널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MACD 오실레이터라고 있어요. 그죠?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MACD 오실레이터가 기준값 돌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12, 26, 9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1, 20, 9.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영선 상향 돌파. 일주기입니다, 일주기. 영봉전 하나 넣으시고, 어제 돌파한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잖아, 그죠? 일봉전도 한번 보시고, 똑같은 조건으로 3일 전에 돌파한 것도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3일 전까지만 제가 놓았어요. 네, 그 다음에 어저께는 영선 아래에 있다가 오늘 영선 위로 올라가는 거, 그 조건도 하나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오실레이터가 영선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조건을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MACD는 시그널선 이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설정값은 1, 29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널보다는 위에 있는 종목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RSI가 50 이상인 거 하자는 거고요. 야, 근데 ADX가 왜 빠졌네, 어디로? 근데 뭐 하나 뺄 게 없어. 여러분들 ADX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죠? ADX가 50 이상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위험하잖아. 이거는 조건식을 더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빼버렸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단타나 스윙할 때 4봉전 신고가 나온 종목을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조건은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순위가 상위 200% 안에 들어가는, 200위 안에 들어가는 거 종목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녹화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20선 돌파 히스토그램 검색기죠, 그죠? 2026 0406 저장 좀 해놓을게요, 그죠? 됐죠, 그죠?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00원 이상, 500억 이상, 뭐 500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아유, 저는 500억 좀 그래요. 1,000억 이상 하실래요? 그런 분들은 50 대신 100을 넣으면 되잖아. 여러분들 뭐 입맛대로 하시고, 1,500원이라고 했는데 난 1,200원 이상 할래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하세요. 1,000원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영상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가 비교, 이거 양봉 조건이죠. 주봉이나 월봉도 여러분들이 한번 쓱 쳐다보셔야 돼. 주봉이 양봉인지 월봉이 양봉인지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 조건을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다른 걸 못 넣어. 그죠? 원래는 일봉도 양봉이고 주봉도 양봉이고 월봉도 양봉인 거를 공략하는 게 정석이에요, 여러분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일봉전 고가보다는 영봉전 종가가 위에 있는 거. 어제 고가보다 좀 위로 올라가야 오늘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20봉전 종가보다 영봉전 종가가 위에 있는 거. 20선을 돌파했더라도 21 이평선이 기울기가 살아있는 걸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설명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22평선이라고 칩시다. 그죠? 지수 이평이에요, 지수 이평. 어떤 거는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오늘 돌파가 나왔어.
돌파가 이렇게 나왔어. 그죠?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22평선 기울기가 저렇게 죽어 있는 건 들어가면은요, 도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22평 기울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또는 완만한 걸 해야 돼, 그죠? 이게 완만한 걸 하셔야지,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기울기가 완만하거나 살아있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넣은 거예요. 20봉전 종가보다 0봉, 오늘 종가가 위에 있는 거. 그래야 기울기가 살아있거든요. 주가 등락률 3%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놓냐 하면은 한 10시쯤이나 11시 돼가지고 고가 대비 6% 이상 빠진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넣은 거예요. 고가 대비 6% 이상 빠진 거는요, 뭐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회복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조건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2평 배열, 요거 지수 2평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 지수 2평이에요. 1위평이란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20일 이평선보다는 위에 있고 20일 이평선보다는 60일 이평선이 위에 있는 거 하자는 거예요. 즉 뭐예요? 정배열 종목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요거는 뭐예요? 최소한 우문 구름대 위에 있는 걸 하자는 뜻이에요. 그죠? 요거. 우문이니까 위에 있는 게 선행스팬 2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넣으세요 꼭. 그 다음에 요거는 5화 조건입니다. 3일 정도. 오늘 21 이평선을 돌파한 거, 어제 돌파한 거, 그제 돌파한 거, 3일 내에 돌파한 종목.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걸 못 넣어. 요거 5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봉전이 어제죠. 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영선 아래에 있다가 오늘 영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 그 다음에 또 있죠. 그죠? 오늘 저가가 MACD 오실레이터 영선 아래에 있다가 오늘 종가가 MACD 영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엔드 조건이고요. 요거는 엔드 조건이고요. 요거는 또 5화 조건이에요. 그죠?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요거. 검색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요거 잘 해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MACD 시그널보다는 위에 있는 걸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엔드죠, 엔드. 그 다음에 RSI 50 이상. 원래는 ADX 50 이하 조건을 넣으려 했는데 이 조건을 넣으려 했는데 들어갈 룸이 없어. 이건 눈을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ADX가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훈련된 사람들이야 상관없는데 경험 없는 분들은 또 대응 못하고 나를 원망할까봐 검색기 떴다고 뭐 다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검색기 떴더라도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인지도 좀 보시고 테마가 형성된 종목이라면 테마군에 형성된 종목인지도 보시고 앞으로 이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3번 고가 돌파를 넣은 거죠. 그게요. 3번 고가 돌파 로직을 넣은 거니까 4봉 중 신고가 그 조건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거래량 너무 적은 거 할까봐 거래량 순위가 상위 200% 안에 들어가는 거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결과치가 검색 해보면은 아침에 좀 떴다가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은 세형 BNG 하나 딱 뜨네요. 세형 BNG 1시간 넘었구나. 이거 해도 되나? 얼른 봐드릴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타를 하셔도 되는데 손절을 좀 잡고 합시다. 얼마냐 하면은 저가가 2,330원 2,300원 이탈할 때 손절하시면 되겠다. 그죠? 해볼만 해요. 세린 BNG 오실레이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드렸고요. 마무리 할게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시아 트레이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의 20일 이평선 돌파 매매법을 오늘 좀 소개를 했는데 레이나는 돌파했다고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고 또는 시그널을 돌파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힘의 세기를 알려주는 MACD 오실레이터 막대를 보고 진입을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시아계 유명 트레이더 레이나의 MACD 히스토그램 매매 기법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히스토그램 스틱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싸지도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MACD 지표의 후행성 단점을 보완한 지표다. 히스토그램 MACD 값에서 MACD 시그널 값을 차감한 수치를 막대로 표시한 거라 그랬죠. 그죠? 매수는 3일 내에 20일 지수 이평선 또는 60일 지수 이평을 돌파했을 때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20일 지수 이평 설명을 한 거예요. 60일 지수 이평 돌파한 거는 좀 로직이 달라요. 그죠?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린다 그랬죠. 23일 내에 20일 지수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근데 뭐 3일 내라 그랬는데 한 5일 내라고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검색기는 3일 내밖에 안 했는데 히스토그램이 영선을 돌파할 때 진입을 했는데 이전 MACD OSCC 이전에 MACD 오실레이터를 넘어갈 때 힘의 흐름을 보고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매도는 언제 했냐? 단기 매매의 경우에 매수한 이후 이전 MACD 오실레이터 고점을 넘어갈 때 매도했다는 거예요. 기타 매수 전에 꼭 확인할 사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RSI 52에 있는지, OBV 보라 그랬죠. 그죠? 박스권을 돌파했는지, 또는 전일 OBV보다 상승을 했는지도 좀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라는 거고요. ADX 50 아래에 있는 종목인지, 50선을 넘었다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란 뜻입니다. 세력 개입했다면 금상첨화, 요 정도는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 10개 중에 8개, 9개는 그냥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장담합니다. 그죠? 어려운 시장 잘 활용하셔서 성공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카페 잠깐만 소개하고 끝낼게요. 자, 네이버로 가세요. 그 다음에 카페로 가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카페 글을 찾아보세요. 거기다가 영어로 MONEY 한글로 라인 치시고요. 돋보기 누르시면 되는데, 안 나오면은 카페명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페명. 그러면 에바다 가로 열고 머니라인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걸 더블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공지 게시판을 꼭 눌러보세요. 제일 아래에 보면은 준회원 자동 등업 안내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해보세요. 방문 3회 이상, 댓글 5번 이상, 좋아요 하트 5개 이상. 그럼 3일 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카페 들어왔다 나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3회 방문이 되기 때문에 댓글 제가 올려놓은 글에다가 댓글을 뭐 남기시거나 또 하트를 5개 이상 눌러주시면 하루만 해도 준회원이 됩니다. 준회원까지는 무료거든요. 그러면 준이 되면 뭐가 좋냐? 보시면은 준회원 동영상방, 준회원 검색기방, 준회원 수식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올려놓은 매수 화살표 등 공개된 수식, 그 다음에 공개된 종목 검색기 거기 있어요. 또 동영상방 들어가 보시면은 공개된 매매 비법 이렇게 다 있는데 공부하기도 좋으실 거고, 검색기 뭐 후질구레한 거 아닙니다. 쓸만한 거 꽤 있어요. 수식도 많이 있으니까 수식 안 해봤는데요. 겁내지 마시고 게시물에 올라간 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